그 오세훈 시장이 100m 네. 국회 개항대. 국기 개항대 논란으로 아주 네.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 전에 이 논란이 있었을 네. 때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논란이 막 일 때 이것 때문에 이 110억짜리 아닙니까? 네. 그때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판에는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귀를 더 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서 오. 아 이거 철회하는구나. 오. 그래 뒤늦게라도 철회하면 용서해 주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의 말도 안 되는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를 열겠다 했는데 국기 개항대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죠. 자, 일단 해명을 했는데 비판 중에 첫 번째 비판 주변과 조화를 좀 해친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요 자료 조감도라서 오해가 좀 생겼다.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훨씬 가늘고 광화문당장의 디자인이 안 깨집니다. 실제로는 더 가늘게 여러분 해가지고 조화가 이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 조감도를 잘못 그렸다는 네.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조감도를 네티즌이 그린 줄 알았는데 서울시가 그린 서울시가 겁니다. 그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0억 원 예산 얘기하셨는데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는 그거 하나에 110억이 아니라 그 밑에도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들어갈 거라서 조만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다. 아니 지금 설명해 지금. 조만간에. 설명이야. 야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어 빨리 얘기해. 뭐 넣을 거야. 조만간 설명을 드릴 거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 나갔죠. 방한 기간이 끝나셨다. 네, 방안을 마치고 이제 또 해외로. 네. 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오전에 출국을 했는데 근데 바로 이제 워싱턴 DC로 가는 게 아니라 룰루랄라 호놀룰루 하와이. 하와이 호놀룰루라고 몰라 하와이. 하와이. 먼저 가서 이틀 동안 계시다가 이제 워싱턴 DC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하와이에 이틀 머물고 미국으로 가서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참석을 하죠. 나토는 지금 그러면 매년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네.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는 이제 나토 회의에 가가지고 또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것도 약속하게 되면 이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미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야 된다고 네. 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왜 이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분쟁의 어떤 큰 무게를 대한민국에 감당을 시켜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네. 마치 얘기를 하면서 국제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띄워주는 척하면서 맞아요. 집만 세우고 있어요. 맞아, 맞아, 대한민국 니네 이제 10위권 경제국가 아니야. 너네도 이제 나토의 한 일원이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해. 여기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왜 동북아에 있는 우리가 그걸 다 책임져야 돼요. 어느 정도 국제관계에서 그러나 정리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막상 아시다시피 서유럽 국가들은 직접 개입 안 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만 해도 대선 앞두고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몰라요. 뭘 만약에 몰라요. 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유리해 보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만약에 근데 유리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차기 대통령을 맡는다고 한다라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취해왔던 행보에 그리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적극적으로 지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우리만 애매해져. 왜 대한민국이 여기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걱정 플러스 소소하지만 이번 여행길에는 우리 여사님 순방길에는 네. 호객행위 안 당하시게 네. 좀 잘 경원해서 네. 호객꾼들 주변에 안 붙게 좀 해주세요. 네. 자 김건희 여사는 어찌됐든 하와이로 떠났는데 네. 김건희 여사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안드로메다로 떠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항상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백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쪽에서 최재형 목사랑 연락해가지고 일정 조율해서 또 유모 행정관 있죠 대통령실. 네네네. 이 유모 행정관을 지난 3일에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쪽에서는 이 유모 행정관한테 최 목사랑 나눈 메시지도 좀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빼고는 명품백 관련해서는 지금 다 부른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만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재형 목사에 대한 고립 작전이 시작된 것 들어갔어. 같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 첫째, 네. 법적으로 일단 뭐 고립에 들어갔잖아요. 뭐 네, 여러 그렇죠. 가지로 뭐 수사 받고 있고 네. 스토커로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주거 있습니다. 침입. 근데 요거 이제 하나가 법적으로 이제 고립을 시키는 거고 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좀 고립을 시키는 것 같아.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가 나눈 카톡을 검찰에 넘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네. 동아일보가 그걸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아일보가 지금 보도한 내용을 보면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할 때 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씹으면서 들어갔다. 아. 그 씹었던 내용들을 이번에 공개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최재형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재형 너네 편 아니야. 이 바보들아 하면서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이재명 방탄 탄핵이라며 집단 반발을 했었죠. 그래.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바로 검찰에서 이재명 의원 부부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를 한 거고 이번 출석 요구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다.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련해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소명할 아니. 기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빨리 좀 드리시죠. 그러니까 이번 이 건도 보니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건데 이것도 그 유명한 권익위에서 네.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야. 권익위가 열심히 할 때는 또 해. 아니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경기지사 시절에 아침에 이제 샌드위치 같은 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갔다. 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갔는데 그 샌드위치가 이재명 대표와 드시는 샌드위치인데 그거를 이제 법인카드로 썼는데 그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먹었다. 샌드위치를. 네. 이게 사냥이야. 사냥. 경기도지사가 도정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압수수색했어요. 압수수색을 했다고 정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심하다 이거야. 도정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또 해. 지금 현재 혐의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될지 말지를 법사위에서 따져보겠다는 거야. 지금 이 매부쇼 스튜디오에 둘레 6명이 앉아 있는데 네. 이 4명의 탄핵 사유를 보고 판단이 전 다 다를 거라고 봐요. 우리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따져보면은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도 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탄핵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네. 감히 어디를 불러 이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지난 주일에 최강욱 의원님 최강욱 나와서 저기가 아니고요.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네. 최강욱 의원님이 나오셔서 너무나 잘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왜냐하면은 이재명 부부를 소환 조사해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처럼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소를 해서 그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는 겁니다. 네. 그 조사한다는 걸 왜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해? 저는 국회에서 여태까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여태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활용을 못했지. 못했잖아. 그거를 욕해야지. 그거를 여태까지 잘못했다고 그래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지. 그걸 지금 22대 국회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를 네.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되고요. 네. 이런 거를 해야 앞으로 검사들이 저렇게 사냥개 노릇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저는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이나 저는 국힘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게 이게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쓰잖아. 맞습니다. 진짜 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참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2023년 8월 21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합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단 네. 대체 1년 동안 뭐 했냐라는 비판 이건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1년 동안 뭐 했어? 요거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시간 순서대로 다루겠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 결론. 와, 임성근 무혐의 결론. 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네. 자, 이 국방부 수사단에서 이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방부에서 내 차례. 무려 14일에 나온 보고서가 또 있어. 14일. 이게 최종 보고서가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막 수사를 하는 거야. 왜냐? 해병대 수사단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방부 수사단이 14일에 낸 보고서를 보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해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치너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최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14일 보고서.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19일 최상병이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현장 관계자들에게 훌륭하게 공보 업무를 했다고 칭찬하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보고서에 적혀 있네. 다 적혀 있어. 네. 그런데 결국 이제 21일에 이첩했잖아. 네. 거기에는 임성근을 딱 빼고 넘긴다고. 그리고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을 뺐어.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경찰청에서 수사 발표를 했는데 네.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야. 자, 1월 17일 올해 1월 17일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최욱의 최측근 정영진이 하고 있는 유튜브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를 사생활인 난잡한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유를 했습니다. 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 직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개가 됐죠. 텔레그램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재편집이 된 거라 양쪽 의견이 또 막 다릅니다. 요 문자 하나를 두고도. 네. 근데 어찌됐든 이 내용을 보면 사과하라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 이 문자를 씹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한동훈 익십 논란입니다. 아우 발음 어떻게 잘하지? 익십. 이 익십 논란이 지금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말 창피해. 한심한 정말. 현실이죠. 아, 네, 정말. 한심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논란이 되자 한동훈 후보는 입장을 냈죠. 입장은 공식 라인을 통해 사과를 요청했었다. 카톡 360번.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지금 이제 시중에 나오고 있는 비판은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김건희 여사와 카톡을 잘도 주고받더니 공식 라인 운운하는 것은 우습다라는 세간의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올백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연락을 한 것인데 공식 라인 운운하는 것은 한동훈 우습다라는 것이 이제 세간의 비판입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또 원희룡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네. 이 익십 논란에 대해서 네. 총선 패배의 증거가 공개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고 당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희룡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태도로 보였던 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네. 그리고 이 웃긴 게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영부인에게 사과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존재입니까? 이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자, 그리고
점오. 네. 나경원 후보는 점오답게 네. 둘 다 때리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패배 브라더스의 진 풍경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총선에 졌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나경원 후보는 이제 한동훈은 아마추어다. 맞아요. 이거 봐라. 아마추어니까 이거 수습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원희룡에 대해서는 아바타다. 이 아바타다. 이 아바타. 이 줄 세우기 안 된다 안 돼. 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 정리를 하고 뒤에 자 최초에 이제 공개된 재편집된 텔레그램 문자 네. 보셨죠? 네. 그 문자를 두고 한동훈 측에서는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유리하게 재편집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뭐냐? 이거는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원래 원문을 보면 사과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쭉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사과하라면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야. 한동훈 측에서는. 네. 그래서 그랬는지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추가로 막 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을 맞아요. 통해서. 근데 채널 A가 문자를 재구성해서 공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자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1월 23일에 보낸 문자입니다. 아까 공개된 텔레그램은 1월 19일이고 네. 이번에는 1월 1월 23일에 보낸 문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그 대단해. 새로운 논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위에 빨간 글씨 있죠. 네. 네.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장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서 내용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요거를 이제 지금 제 식대로 좀 정리를 네. 하자면 나 김건희가 댓글팀 활용해서 너 한동훈을 공격한다고 너가 말하고 다닌다면서 그건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도 없다이. 요런 내용. 이해 잘 된다. 예. 좋다, 좋다. 근데 자 이거 일반인들의 대화라면 굉장히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댓글팀이라는 댓글팀. 단어는 우리가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네가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네. 너 댓글팀 활용해서 뭐 내가 댓글팀 활용해서 너 욕하고 다닌다고 너가 주변에 얘기한다는 거 내가 듣고 있어라는 말을 안 해요. 네. 그렇잖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네. 댓글팀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아는 뉘앙스로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확인할 수 없다. 예. 면책 특권 있을 때만 얘기하는. 이거 댓글팀 논란으로 확산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이고. 방향성을 제가 잡아드립니다. 예, 제가 왜 절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방향성 잡아드립니다. 여기서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아 그러니까 절 보고 얘기해요. 네. 진중권은 이제 한동훈 최측근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진중권은 김건희 여사 문자 흘린 거는 이철규라고 봐야지. 맞아요. 이철규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철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자 관련 이야기는 들었어도 실제로 내용을 본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이 문자는 지금 수사기관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질문만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댓글팀이 실제로 있었다면은 그 댓글팀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고 있는 댓글팀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댓글팀은 대통령실에 있는 이른바 비선 라인을 이용한 뭔가 댓글팀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있다는 아이고 거지요. 잘하신다 방송. 네. 방송 잘하신다. 네. 지금 속보가 굉장히 불안한 속보가 나오네. 뭐요? 아까 나왔어?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아 진짜 나왔어? 걱정했잖아. 무기지원 속보 나오고 뭐 있어요. 나왔어요? 네? 뭐 그거 검토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이게 참 이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거 이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위기를 몰고 가는 예, 거야. 외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완전 뭐 하겠습니다. 네. 돌풍이 아니라 병풍이네 병풍.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